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심히 창대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끝에 가면 어마어마한 결과가 있을 거라는 소리인데 이게 바로 뭐냐? 심층독서입니다. 심층독서. 책을 제대로 읽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괴테가 뭐랬냐? 왜 책을 제대로 모르냐? 책 읽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다 이거야. 사람들은. 자기는 80 먹을 때까지 책 읽는 방법을 공부한다 이런 얘기를 해. 이게.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하냐? 반드시 첫 번째 목차 독서법. 목차 독서법이 뭐냐면 목차를 일단은 처음 책 읽을 때 노트에다 다 적어야 돼. 뭘 적으라고? 목차를 적으라고. 목차를 적고 책을 한 파트 읽을 때마다 그 목차만 보고서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면 안 한 것이다. 그러면 목차 독서법 하거나 이 목차 독서법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목차 독서법 이전에 뭘 해야 되냐? 전제 조건이 뭐냐? 바로 프롤로그. 다시 말해서 서문을 분석해야 돼. 이 프롤로그와 이 목차 두 가지가 바로 책의 설계도야. 그래서 출판사에서 원고 보내주세요 하기 전에 출간 제안하기 전에 이 두 가지만 보내달라고 해요. 왜? 이게 설계도이기 때문에. 이 프롤로그에 보면 이 책을 왜 썼는지 알 수 있어. 목차를 보면 이 책이 어떻게 전개될 수 있을지 알 수 있다고. 이거를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10분 인출을 해야 돼. 반드시. 뭐라고? 10분 인출. 우리의 뇌는 순간적으로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멍 때리게 돼 있다고. 순간적으로 멍 때리게 돼 있다고. 이게. 그래서 10분을 하고서 내가 10분 동안 읽은 내용이 책을 안 보고 떠올릴 수 있어야 돼. 만약에 못 떠올린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럼 어떻게 돼? 다시 읽어야지. 그리고 10분 동안 하는 거를 노트에다 써야 돼. 시간 쓰고 인출해야 된다고. 이거를. 이랬을 때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가장 기본이야. 가장 기본.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책을 진짜 많이 봤어. 그럼 뭐 갖고 해야 돼? 삼색펜. 근데 내가 지금 책을 이제 얼마 안 돼. 그러면 연필 갖고 밑줄 쳐야 돼. 왜냐면 이게 중요한 것인가 중요하지 않은가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마스터 코치가 있다면 말 무슨 말이냐면 보살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연필로 치는 게 좋아. 근데 성인이야. 나 혼자서 책을 봐야 돼. 그럴 때는 반드시 무슨 갖고 라고? 삼색펜. 이 삼색펜을 갖고 어떻게 치냐면 밑줄 칠 때 자 보자. 그 가장 중요한 10%는 빨간색. 가장 중요한 거 할 때 빨간색. 10%는 가장 중요한 거는 빨간색. 그 다음에 20%는 파란색. 70%는 검정색. 이걸 왜 그러냐면 내가 생각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무슨 생각이 돼? 내가 이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그게 중요하다고. 중요한 게 뭐라고? 자기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 그거를. 그냥 밑줄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책을 보는 거와 이거 적어야 됩니다. 적으면서 보세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체크한다는 거. 이게 무척 중요하다고. 이게. 그래서 일단은 필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필기를 한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책을 이렇게 다 필기를 했어. 그럼 맨 마지막에 한 번 다 읽었어. 두 번째 읽으면서 뭐냐냐? 질문지를 만들어야 돼. 질문지를. 자, 책을 한번 이렇게 정리했어. 읽었어. 밑줄도 치고 필기도 했어. 이거 다. 그 다음에 뭐라고? 질문지를 만들었어. 질문지를 만든 다음에 뭐하냐? 또 한 번 필기를 해. 어떤 필기? 코넬식 노트 필기라고. 코넬식 노트라는 것이 문방구 가면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해. 그냥 만들면 돼. 그냥 이렇게. 뭐만 그으면 돼? 이렇게 그으면 돼. 이렇게. 이건 내용을 쓰고 핵심만 여기 쓰고 제목 쓰고 여기에 대한 뭐 간단한 요약 정리를 다시 한번 하든지. 이 코넬식 노트 필기 방법이거든. 그러니까 노트 페이지 총 몇 번 하라고? 2번. 한 번은 중요한 거 밑줄 친 거를 그냥 옮겨 적는 거. 이걸 초벌 노트 필기라고 해.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질문지 만든 다음에 또는 질문지 만들기 전에도 괜찮고 질문지 만든 다음에 왜 질문지를 만들면 생각이 또 바뀌어. 자 보자. 첫 번째
노트픽이 끝났어. 그 다음 뭐라고? 책 전체를 보고서 질문지를 만들라고. 그 질문지를 만들어서 그럼 뭐라고? 코네식 노트픽이 하라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라고? 마인드맵을 해야 돼. 마인드맵. 마인드맵은 몇 가지를 한다? 두 가지를. 어떻게 두 가지를 하냐? 하나는 책에 대한 마인드맵, 하나는 이승훈이면 이승훈이를 중심으로 이 책을 나에게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이렇게 하면 한 권이 끝나. 얼마 정도 걸리냐? 한 일주일에서 2주 걸려. 이게 끝난 게 아니야. 1단계도 안 끝났어. 왜 1단계도 안 끝났겠냐? 이렇게 책을 읽고 그 다음 책은 무슨 책을 읽어야 되냐? 그 다음 책 읽는 책은 같은 종류의 책을 읽어야 돼. 같은 종류. 몇 권을? 최소한 같은 종류의 책을 3권 이상 읽어야 돼. 이걸 뭐라 그러냐? 우리가 따라봐. 함께 토픽걸. 주제가 같은 거야. 주제가 같은 책 3권 읽어야 돼.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한 번 읽었어? 꿈꾸는 다락방을 읽었어? 하늘 프로 읽었어? 성경의 월을 읽었어? 각각 이렇게 코네식 노트픽이 마인드맵 다 나와 있겠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3권을 하나로 묶는 작업이다. 하나로 묶어서 코네식 노트필기 다시 하고 그 다음에 마인드맵만 또 다시 해야 돼. 각각 3권 한 권씩 한 거를 다시 묶으라고. 이런 뭐가 생긴다? 스키마가 생긴다. 스키마라는 거는 생각의 틀이야. 스키마가 뭐라고? 생각의 틀. 이 생각의 틀이 나와야지만 너네들이 무척 쉬워. 왜 무척 쉽냐면 스키마가 있으면 어떤 장점이 있냐? 스키마가 있으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네 번째 같은 종류 책을 읽으면 80%가 똑같아. 이러면 너네들이 뭐가 생기는 거야? 이제 지적 자본이 생기는 거야. 지적 자본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스키마가 있어야 돼. 스키마가 있으려면 몇 종류를 읽으라고? 같은 종류 최하 3권 이상. 예를 들어서 밀리터리 책을 읽고 싶다. 그럼 전쟁 사서부터 해서 몇 권 읽으라고? 같은 종류 3권. 세계사의 스키마가 형성되고 싶어. 그럼 세계사 책 몇 권 읽으라고? 3권. 마케팅의 스키마가 형성되고 싶어. 그럼 뭘 읽으라고? 마케팅 책 3권. 유튜브에 대한 스키마가 형성되고 싶어. 유튜브 관련 책 3권. 연달아 읽어야 돼. 그리 효과를 봐. 그러니까 너네들이 10년을 해도 별 도움이 안 되는 건 뭐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 스키마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선생님 스키마가 되면 이제 지적으로 좀 똑똑해져? 그렇다고 돈 버는 게 아니야. 이게 심층 독서 몇 단계야? 1단계. 1단계를 하게 되면 결국 뭐가 만들어지냐면 1단계를 하게 되면 그 1단계 특징을 하게 되면 스키마가 형성돼. 그 다음에 머리가 좋아져. 미엘린 생성으로. 그 다음에 가치관 원칙으로 감정 통제가 가능해. 1단계가. 이거 쓰라고. 1단계는 뭐냐? 스키마가 형성되고 그 다음 미엘린 생성으로 인지 능력이 소유가 되고 가치관 원칙으로 감정 통제가 돼.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 제대로 읽어야 된다. 근데 1단계 갖고 절대 돈을 벌 수 없다. 성공할 수 없다. 왜냐면 자 보자. 조선시대 양반들도 책을 많이 읽었어. 근데 문제가 뭐야? 자기가 갖고 있는 진리가 전부라고 생각해. 예를 들어보자. 이슬람교에서는 여자들이 히잡을 써. 히잡을 쓴단 말이야. 근데 야, 왜 여자들한테 그런 거를 강요해? 그럼 자기네들은 그게 진리인 줄 알아. 그 밖을 못 벗어나.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2단계가 필요해. 2단계는 뭐냐면 타인과의 상호관계.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검증받거나 피드백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야지 성공한다고. 뭐래야지 성공한다?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 검증받아야 된다고. 이거를. 이게 바로 뭐냐? 메타인지야. 메타인지. 그러니까 우긴단 말이야. 자기가 있는 지식. 근데 잘못된 지식을 알고 있을 수 있잖아. 메타인지는 자기 자신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야. 판단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철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메타인지가 없다는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통찰력이 여기서부터 나타나. 그래서 피드백 기반도 있어야 돼. 자 보자. 메타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메타인지에 대해서. 비교여제 기여다. 영원 캠핑 박지성. 할 수 있다의 스타일 박사는 이들의 공통점이 대부분 이렇게 답할 것이다. 성공한 스포츠 스타. 맞는 말이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메타인지가 월등히 높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쓰라고. 성공한 사람들은 메타인지가 월등히 높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야? 메타인지가 월등히 높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은 메타인지가 월등히 높은 사람들. 메타인지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 써. 메타인지란 뭐라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 아까 심층독서 1단계가 뭐라 그랬어? 1단계가 뭐라 그랬어? 그랬잖아. 어떤 얘기 했어? 잘 봐. 10분 인출을 반드시 해야 돼. 10분 인출 반드시 했어. 그 다음에 목차독서법하고 프롤로그부터 분석하랬지. 그 다음에 밑줄 칠 때 그냥 치지 말고 연필로 쳐가지고 중요하지 않을 때는 다시 한번 지울 수 있게끔. 아니면 3작품을 쓰랬어. 그 다음에 1차로 밑줄 친 거는 어떻게 했어? 필사라고 했어. 그 다음에 질문지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질문지. 워크북을 만들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 코네식 노트필기 다시 한 다음에 마인드맵을 2장을 만들었어. 책에 대한 마인드맵, 그 다음에 내 인생에 대한 마인드맵. 책을 되게 잘 모시니까. 그래서 이런 종류의 책을 몇 권 읽으라고? 최소한 3권 이상을. 3권 이상을 읽어서 그걸 다시 하나로 코네식 노트하고 묶어서다. 그 다음에 마인드맵을 해가지고 내 거로 완전히 만들어야 돼. 그럼 뭐가 생성된다고? 스키마. 근데 스키마가 아직까지 성공 안 하고 멀다고. 뭐가 있어야 된다? 메타인지가 있어야 돼. 메타인지가 있으려면 피드백을 받든지 아니면 토론하든지 나의 잘못을 누군가 지적해줘야 된다고. 뭐를 해줘야 된다? 지적해줘야 된다고. 나의 잘못을. 메타인지가 뭐라고? 이거 써야 됩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야. 이게 중요하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쓰는 거야. 즉, 메타인지가 높다는 말은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쓰세요. 메타인지가 높다는 말은 뭐냐?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제대로 알기 때문에 쓰라고. 깨끗이. 필기할 때는 어떻게 쓴다? 바윗돌에 새기듯이 써야 된다. 어떻게 써라? 바윗돌에 새기듯이. 제대로 알기 때문에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 어떻게 하시다? 여기까지 쓰면 돼.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자신의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이 메타인지가 높은 애들은 공부하다가 아 내가 이걸 몰라.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는지를 제대로 한다고 얘네들이.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한다. 학습 전략을 스스로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높다는 말과 같다. 메타인지가 높아지면 특히 공부에 있어서 엄청난 결과를 이뤄낼 수 있다. 많은 연구에서 메타인지가 높은 학생일수록 학업 성취도가 높고 더 많이 공부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EBS 제작팀은 수능 상위 0.1% 고등학생들의 문법을 조사했는데 그들의 사교육 활용 전략은 치사하는 바가 크다. 일반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0.1%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는 생각보다 낮았다. 0.1% 학생들은 습관적으로 학원을 가지 않았다. 그들이 학원에 가는 이유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도움받기 위해서였다. 다시 말해 필요 없으면 학원에 가지 않고 그 시간을 개인 공부 시간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3시간은 개인 공부 시간을 갖는다고 한다. 멘토링을 통해 수많은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시킨 신영준 공학 박사. 하위권 성적의 학생들에게 성적도 오르지 않는데 왜 굳이 학원을 다니냐고 물어보면 이유는 하나예요.
불안해. 공부한다는 안도감을 느끼려고 학원에 다닌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공부한다는 느낌만 받지 실제 학습하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 이런 애들이 많아. 뭐냐면 책상에 앉아있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공부를 하고 내가 집중을 해야지만 공부를 하는 거야. 뭘 해야지? 집중을 해야지만. 그럼 애가 집중해서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뭐냐? 글씨체로 보면 알 수 있어. 정말 정신 차리고 가는 애들 어떻게 해? 또박또박 바이돌에 새기듯이 쓴다고. 바이돌에 새기듯이. 이게 보자. 그러면 내가 메타인지를 갖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남에게 설명하는 거야. 뭐라고? 써봐. 하브르타 교육법이 중요해. 하브르타 교육법. 남에게 설명하는 거. 유대인 명문 종합대학인 예시바 대학교입니다. 이곳에서 우린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도서관이 이렇게 시끄러워.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 찬 이 넓은 공간은 다름 아닌 도서관입니다. 특징이 뭐야? 두 명이서 얘기한다. 두 명이서. 남에게 설명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어떤 방법이 제일 좋다? 남에게 설명해 주는 거. 그래서 조교가 가장 실력이 많이 올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들 숙제 검사해주고 검사해주고 조사해주고 하는 것이 가장 크다고. 이게 보자. 그 한 달쯤 후에 좀 더 재밌는 현상이 저한테 문제가 와요. 그건 뭐냐면 별도로 다른 샘플인데 어쨌든 얘네들도 뭔가 굉장히 뛰어난 아이들이에요. 이 뛰어난 아이들이 뭔가 다른 걸 보는 또 다른 연구진이 저한테 오셨는데 이 분들은요 차이들을 하나 갖고 오셨어요. 이렇게 뛰어난 아이들 있죠? 0.1% 아이들처럼 뛰어난 아이들. 얘네들은요 평범한 아이들보다 착해요. 너무 재수없지 않습니까? 저도 착해요. 근데 왜 저는 그런 게 알지 않느냐고.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요? 착하다고 그런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건 아닌데 왜 뛰어나게 공부하는 아이들은 다 착하냐는 거예요. 바로 이 설명을 누구까지 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뛰어난 아이들은 무조건 전교 1등일 거 아닙니까? 전교 2등이나 3등하는 애가 와서 물어봐도 친절하게 설명을 잘해주죠. 하지만 얘네들은 전교 꼴찌하는 애가 와서 물어봐도 친절하게 설명을 잘해줍니다. 개의치 않아요. 자, 그런데 공부해보셔서 그리고 일해보셔서 다 아실 거예요. 전교 2등하는 애한테 설명하는 게 더 어렵겠습니까? 전교 꼴찌하는 애한테 설명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전교 꼴찌죠. 전교 2등은 야 이래서 Y잖아 라고 하면 아 그래서 그 다음에 X제곱이었군 이러고 나오는 애들이죠. 딱 하면 척하고. 근데 전교 꼴찌는 어떤 애들이에요? X제곱이 뭔지를 아예 모르는 애들이에요. 야 그 X 옆에 있는 2는 왜 이렇게 쬐끔해? 뭐 이런 애들이죠. 얘한테는 뭐부터 설명해야 돼요? X 옆에 있는 2가 왜 이렇게 작은지부터 설명해야 돼요? 수학의 역사를 설명해야 돼요. 순간적으로 설명없이 빙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랑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한테 설명을 할 때보다 잘 보자. 그 한 달쯤 후에 좀 더 재밌는 현상이 저한테 문제가 와요. 그건 뭐냐면 별도로 다른 샘플인데 어쨌든 얘네들도 뭔가 굉장히 뛰어난 아이들이에요. 이 뛰어난 아이들이 뭔가 다른 걸 보는 또 다른 내가 왜 이걸 다시 틀어주냐면 딴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야. 이게 진이 저한테 오셨는데 이 분들은요 차이들을 하나 갖고 오셨어요. 이렇게 뛰어난 아이들 있죠? 0.1% 아이들처럼 뛰어난 아이들. 얘네들은요 평범한 아이들보다 착해요. 이게 중요한 거야. 착하다는 거야. 자기가 도와줬는데 도와준 게 누구한테 도움이 된 거야? 자기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등학교 3학년인데 대학생인데 초등학생 설명해 주는 게 훨씬 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더 좋아. 이게 왜 그런지 얘기해 줄게. 일론 머스크가 초등학교 가서 애들한테 설명했다고.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자율주행차에서 애들이 이해를 할까 못할까. 그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 야 이 스마트폰에 바퀴 달린 거야. 우리 차 내가 만드는 차는 아저씨가 만드는 차는 스마트폰은 알지. 애들이 안단 말이야. 거기 바퀴 달린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이해하자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는 걸 고서 투자자한테 설명했어. 그러니까 투자자한테 그렇게 설명하니까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거야. 아 이 사람은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구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투자를 받아야 돼. 투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설명해야 돼? 쉽게 설명해야 되지.
그 쉽게 설명하는 게 어떤 거냐?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쉬운 거야. 이게 보자. 너무 재수없지 않습니까? 저도 착해. 근데 왜 저는 그걸 알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요? 착하다고 그런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건 아닌데 왜 뛰어나게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착하냐는 거야? 써봐. 착하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닌데 공부 잘하는 애들 왜 착하게 되냐? 이거 아주 잘하는 애들 얘기야. 0.1% 애들. 진짜 뛰어난 애들. 바로 이 설명을 누구까지 하는 관건이 뭐라고? 누구에게까지 설명하는 거야. 누구에게까지 설명하냐? 전교 꼴찌하는 애들, 자기보다 엄청 부족한 사람들한테까지 해주는 사람이 설명하는 거야.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왜 초등학교 4학년을 나한테 맡겨? 이런 사람은 절대 성공 못해. 쓰라고. 누구에게까지 설명하는 거야. 이게 정말 중요해. 누구에게까지 설명하는 거야. 이런 뛰어난 아이들은 무조건 전교 1등일 거야. 전교 2등이나 3등하는 애가 와서 물어봐도 친절하게 설명을 잘해주겠죠. 하지만 얘네들은 전교 꼴찌하는 애가 와서 물어봐도 친절하게 설명을 잘해줘. 개의치 않아. 자, 그런데 공부해보셔서 그리고 일해보셔서 다 아실 거예요. 전교 2등하는 애한테 설명하는 게 더 어렵겠습니까? 전교 꼴찌하는 애한테 설명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전교 꼴찌죠. 전교 2등은 야 이래서 와 있잖아 라고 하면 그래서 그 다음에 X제곱이었고 이러고 나오는 애들이죠. 딱 하면 좋다고. 근데 전교 꼴찌는 어떤 애들이에요? X제곱이 뭔지를 아예 모르는 애들. 야 그 X 옆에 있는 얘는 왜 이렇게 쬐끔해? 뭐 이런 애들이죠. 얘한테는 뭐부터 설명해야 돼요? X 옆에 있는 E가 왜 이렇게 작은지부터 설명해야 돼요? 수학의 역사를 설명해야 돼요. 순간적으로 설명학식을 빙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랑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한테 설명을 할 때보다 이거 써야 되지. 아까 써냈지? 나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보다 나의 일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할 때 더 많이 설명한 사람이 얻어간다. 내가 그 얘기했지. 이 교육 방법이 왜 좋냐? 똑같아. 내 시작은 심히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욥기서 8장. 이 방법을 쓰면 처음에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엄청 성공한다. 이게 못하거나 그 일을 잘 모르는 사람, 자기보다 떨어지는 친구들한테 설명할 때 메타인지가 훨씬 더 강하게 적용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착하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착하기 때문에 나보다 떨어지는 친구, 나보다 잘 못하는 동료에게도 기꺼이 설명해주고 도움을 준다는 거죠. 인간이 착하면 남에게 설명, 그 다음에 나의 지식 점검하기 된다고. 남에게 설명해주면, 그러니까 자기보다 떨어지는 사람, 그 분야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설명해 줬을 때 내 지식이 점검받고 더 뛰어나게 된다는 소리예요. 적이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는 지혜로 거지. 더 재밌는 건 이렇게 전교 꼴찌하는 친구한테도 개의치 않고 설명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다. 집에서도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있는 아이들이다. 실제로 그 중에 꽤 많은 아이들은 한 1시간 반쯤 공부하다가 정리가 필요하면 아무렇지도 않다는지 엄마 하고 불러요. 또 엄마는 밖에서 막 TV 보고 계시다가 알았어 그러더니 들어와요. 들어가서 자기 자리 찾아 앉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얘는 1시간 반 동안 자기가 공부한 거 엄마한테 설명해요. 이게 과연 단순히 전교 1등하는 애들의 이야기냐? 그게 아니래요. 실리콘밸리, IT의 총본산이죠. 뉴욕의 월가, 금융의 총본산 중에 하나죠. 독일의 막스프랑크. 자연과학 하는 분들은 엄청난 사람들 많죠. IT는 실리콘밸리고 금융은 월스트리트, 자연과학은 막스 플랑크 연구소, 독일에 있어. 이거 쓰라고. 여기에 뛰어난 사람들이 다 어떤 방법을 갖고 있다? 다 남에게 설명해 주는 걸 갖고 있다. 독일 자연과학은 막스 플랑크 연구소가 유명해. 금융은 월스트리트. 여기서 뛰어난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한다? 남에게 설명해 준다. 거기가 어디든
그게 기업이든 연구소든 아니면 금융가든 그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 그래서 모든 분야 통틀어서 뛰어난 사람들의 차별화된 공통점 뭐냐? 부족한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준다.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거를. 그러니까 오늘 수업 받은 내용을 애들이 이해 못한 애가 있어? 그럼 친절하게 설명해 준다. 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때 뛰어나게 된다. 그 분야에서 대단하다고 하는 얘기를 듣는 사람들의 공통점과 이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과의 보이는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 인지심리학자들도 많이 노력했는데 마찬가지 개별적인 IQ 같은 능력이나 남자냐 여자냐 부모님이 더 많이 배웠냐 못 배웠느냐 소득이 얼마냐 이런 개별적인 능력과 인구통계학적 범위에서는 차이 안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 쓰라고. IQ, 성별, 집안, 소득 다 특별한 차이가 없는데 어디서만 차이 난다? 친절하게 부족한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느냐 안 하느냐. 이거를 갖고 갔을 때 너네들이 성공하는 거야. 이 버릇이 안 들면 너네들은 절대 성공 못해. 남들한테 친절하게 설명해 주느냐 안 하느냐. 내일과 무관한 사람한테까지도 설명을 하는 습관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죠. 그들의 비법이 뭐라고? 설명하는 습관이라고. 설명하는 습관. 뭐를 갖고 있다고? 설명하는 습관. 그게 답이야. 설명하는 습관이 갖고 있다는 거, 이 사람들이. 이게. 저는 실리콘밸리에서요, 심지어 이런 임원도 본 적 있어요. 사업 아이템을 딱 만들고 난 다음에 첫 프레젠테이션을 그 청소부 아줌마한테 시킨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길어서 내가 중간에 보냈고, 지금 보자, 메타인지에 대해서. 메타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남에게 설명함으로써 메타인지를 검증받을 수 있다는 거 알아두니? 남에게 설명한다는 거. 저때 이제 문화생활 생활을 5년간 하고 나는 잘 될 거야 하면서 이제 과감하게 데뷔를 하러 나왔는데 이 양면 페이지를 그리면서 거의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이 원고 이전에 한 원고를 만들었는데 9번을 퇴짜를 받았어요. 왜냐면 스토리가 너무 약해서. 근데 스토리 쓰는 능력이랄 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전을 바꾼 게 너무너무나 그림을 잘 그리면 이 사람들이 그림을 가까워서라도 나를 쓰지 않을까. 그리고 스토리 작가를 붙이거나 아니면 제가 늘 때까지 좀 기다려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극강의 그림을 그려가자라고 해서 거의 한 40페이지 정도 되는 원고를 3개월에 걸려서 그래서 가져갔는데 또 가져가요. 그래서 이제 한국만 계속 갔다가 다른 쪽으로 갔더니 거기서는 덜렁 받아주셨는데 이 원고가 처음 나왔을 때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원래 만화 지망생들은 만화 잡지 사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쏙쏙 빼서 두세 개만 보고 버리거든요. 다른 작가들 작품 안 봐요. 근데 의식을 치르듯이 제 만화가 실린 잡지니까 표지부터 이제 모든 글을 다 읽어나가는 거죠. 광고까지. 왜냐하면 곧 내 만화가 나올 테니까 기대를 하면서 이제. 근데 너무너무나 낯선 경우인 게 그동안에는 집어던지고 안 봤던 다른 분들의 만화가 재밌는 거예요. 틈틈으로 어떤 공포감이 이제 밀려오다가 어떤 페이지를 넘겼는데 우리 갑자기 확 달아올랐어요. 좋은 영상이 있는데 제 만화의 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그림을 제가 9번 퇴짜 받으면서 정말 더 이상은 거절을 안 당하기 위해서 제가 그렸던 온갖 그림 자랑과 아집과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었죠. 그러니까 한 번도 독자라는 걸 생각해 보지 못한 스토리, 술자리 문장 같은 이야기에 너무나 아집 같은 그림체로 채워진 제 만화를 보고 이것은 프로의 만화가 아니다. 이걸 돈 주고 누군가가 샀다니 너무나 괴로웠죠. 누군가한테 미안했고 나는 작가가 아니구나. 나는 그림쟁이였구나. 지금까지. 그래서 이때 이제 접었습니다. 데뷔를. 월간지 4개월 연재하고 주간지로 넘어가자라고 필리타민의 제안을 뿌리치고 다시 문화생으로 들어가
시나리오 책들 갖다가 캐스라는 걸 했죠. 저는 어렸을 때 어떨 때는 숙제공부나 이런 것도 제가 그림 연습한 걸로 대체받기도 하고 1년에 몇 번씩 미술대회에 나갔다 오고 아이들 학교 운동회 때 운동장에서 마스게임 연습하고 이럴 때 저는 그늘진 데에서 더 높게 더 힘차게 이런 플래카드 포스터 칼라 이렇게 그리고 이러면서 꿀보직을 항상 맡았던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글을 멀리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에게 벌을 주기로 한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했던 건 그 당시에 이제 모래시계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잘 보자. 웹툰 작가가 되고 싶으면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아니라 뭐를 잘해야 돼? 글을 잘 써야 돼. 글을. 이 사람이 한 게 뭐야? 웹툰 작가가 되기 그래서 5년간을 노력했는데 결국 어떻게? 자기가 포기하고 다시 데뷔를 포기한 거잖아. 이게 메타인지라고.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거.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게. 그래서 2단계는 뭐라 했어? 내가 2단계가 뭐냐면 메타인지가 중요하다고. 이게 통찰력의 시발점이라고. 이게 피드백이 없는 설패는 성공형. 이거 써야 된다. 심통성 2단계. 타인과의 상호관계, 메타인지, 통찰력의 시발점 써야 된다고. 쓰라고 빨리. 피드백이 없는 실패는 성공이 없는. 실패는 또 실패해. 근데 뭐가 있으면 성공한다? 피드백이 있으면 성공한다. 이게. 그래서 타인과의 상호관계 뭐랬어? 착해야지만 남에게 나의 분야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지 뭐가 된다? 그래야지만 그 사람한테 자기 발전이 된다. 메타인지가 있어야 된다.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거. 아, 내가 지금 데뷔할 때가 아니야. 난 실력이 부족해.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깨우치는 거. 내가 분명히 뭐랬어? 심층독서는 욥기서 8장처럼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발전하는 게 심층독서예요. 이게 타인과의 상호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사이좋게 지내고 인간성이 좋아야지만 성공하는 거예요. 왜 사회생활이 중요한지 알겠어? 심층독서 2단계가 바로 타인과의 상호관계라고. 여기에서 뭐가 돼야 돼? 기버가 돼야 돼. 근데 일단 줬더니 얘가 싸가지가 없어. 그럼 어떻게? 손절매하고. 만약에 싸가지 있어. 그럼 계속해서 줘야 된다고. 먼저 줘야 된다. 어떻게 된다고? 먼저 줘야 된다. 그 메타인지, 통찰력의 시발점이라는 거. 이게 2단계야. 그 다음에 3단계는 뭐가 3단계냐면 3단계는 2단계에서 통찰력 사물의 본질을 깨닫는 심이랬어. 그 다음에 3단계 워낙 내용이 많아서 3단계는 뭐 한다? 연결로 완전한 지혜. 그 다양한 경험, 체험, 연결 영역의 중요성. 이 3단계까지 가야 돼. 연결을 시켜야 된다고. 내가 하는 거고 연결을 시켜야지만 이제 돈을 벌 수 있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이게 심층독서 3단계야. 잘 보자. 3단계에 대해서. 원래 자동차 산업이 인류의 문화를 바꿔버렸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꾼 자동차 산업,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바로 포드주의적 생산 방식입니다. 들어보셨죠? 1908년인가에 포드가 피카라는 모델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혁명이 이루어집니다. 그 당시에 자동차가 825달러였는데 제가 290달러에 찍어서요. 노동자 급여를 다른 분자는 2배 이상 줍니다. 그래서 포드주의적 생산 방식 630분 걸렸던 차를 93분만에 만들었는데 제가 어디에 갔냐면 푸주가를 넘어갔습니다. 푸주가 가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컨베이어 벨트가 돌죠.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딱 돌면 맨 처음에 소나 도지를 딱 걸지 않습니까? 그럼 한 사람은 뭐가 나죠? 내장만 가르는 거죠. 그럼 그 옆에 사람은 이제 이동만 하고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벨트가 움직이면서 이걸 다 하지 않습니까? 네, 포드가 그거를 영감을 받아서 자동차 시스템에 적용적이 됩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포드주의적 생산 방식입니다. 그럼 저는
잘 보자. 니들 헨리 포드 재벌은 있잖아. 자동차를 발명한 사람이 아니야. 어디 가서 뭘 배웠어? 푸주권에 가서 그걸 배워와서 컨베이 시스템을 이제 했지. 이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지혜가 뭐야? 지혜는 다른 영역에 있는 걸 나한테 가져오는 게 지혜야. 써. 3단계가 뭐야? 지혜. 1단계가 지식이야. 심층독서 1단계가 스키마가 만드는 게 뭐라고? 지식을 만드는 거야. 근데 돈을 벌어주는 건 뭐가 돈을 벌어줘? 지혜가 돈을 벌어준다고. 뭐가 돈을 벌어준다? 지혜가. 뭐가 돈을 벌어준다? 지혜가. 이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지금 너네들이 보자. 이걸 더 써. 3단계. 맥도날드는 햄버거로 돈 번 게 아니야. 부동산 임대업으로 돈 번 거야. 스와치 시계는 시계가 아니라 이건 패션이야. 그 스와치 시계는 색깔별로 여러 개 살 수 있어. 그 여러 개 팔아먹었어. 네일 아트가 아니라 심리 컨설팅. 상담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녹여줘. 대장간, 농기구에서 명품 칼 생산. 농기구를 만든 중국산에 비해서 떨어진단 말이야. 가격이 비싸게, 중국산이 더 싸니까. 그래서 명품 칼 생산과 AS로 이렇게 바꾸는 거야. 이게 바로 뭐다? 지혜라고. 이게 바로 뭐라고? 지혜. 뭐가 있어야지 성공한 됐어 내가. 지식이 기본이고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이 지혜가 바로 뭐야? 깊은 책 읽기와 적용을 통해서 3단계는 뭐라고? 연결이야. 3단계는 뭐라고? 연결. 자, 1단계 뭐랬어? 스키마 형성하기. 어떻게? 신토피컬 독서로. 같은 종류 책 3권 이상을 읽어서 하나로 만들어야 돼. 어떻게 된다고? 하나로 만들어서 신토피컬로 내 지식을 만들어야 돼. 스키마를 만들어야 돼. 1단계 어떻게 됐어? 목차를 일단 쓰랬어. 그 다음에 10분마다 내가 책 읽은 거를 시간 쓰고 써야 돼. 이거를. 그래야지 내 것이 돼. 그 다음에 중요한데 밑줄 쳐야 되고 삼색 펜으로. 가장 중요한 건 빨간색 10%, 두 번째 20%, 검정색 70%. 생각하면서 밑줄 긋고, 밑줄 친 건 어떻게 돼? 노트에 써야지. 노트에 써야지, 그지? 노트에 쓰고, 그 다음에 질문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코네스 노트 필기하고 마인드맵을 했어. 2장을. 책에 대한 마인드맵, 내 인생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마인드맵. 2종류. 그 다음에 2단계는 뭐랬어? 타인과의 상호작용. 그 다음에 피드백을 내게 정확히 됐는가 안 됐는가. 메타인지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게 바로 통찰력의 시발점이랬어요. 통찰이 여기서 출발해. 그 다음에 마지막은 어떻게 돼? 연결을 시켜야 된다고. 연결을 못 시키면 아무 도움이 안 돼. 다양한 경험, 체험, 연결을 시켜서 완전히 내가 지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야. 알겠어? 잘 봐.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해야지만 되는 거야. 분명히 말했어? 2단계에서 뭐가 필요하다고? 하브루타 교육법. 남에게 설명해 주는 거. 내 분야를 모르는 사람까지. 그래서 내가 분명히 했지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바로 심층독서야. 이 방법만 제대로 익혀도 성공해. 알겠어? 심층독서 3단계. 지식이 아니라 뭐가 필요한 시대라고? 지혜. 3단계까지 해야지 지혜가 만들어. 1단계는 뭐라고? 지식. 응? 여기까지. 예, 수고했습니다.